액면 분할로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당 가격이 낮아진 만큼 소액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전반적인 거래량 증가로 인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일기 소심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미국 주간 경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미국 부양책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다시 높아지면서 하락장으로 마감해 7일간 연속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0.38%,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8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69%로 하락하고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양안의 규모와 내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하지 못하자 실업수당 지급 연장을 비롯한 4가지 행정 조치가 담긴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4가지 행정명령은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근로자의 경우 12월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실업수당을 현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추어 12월 초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현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추어 12월 초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세입자나 모기지로는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퇴거 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0%로 낮추겠다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서명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오늘 다시 시작된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의가 다시 결렬되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 오늘 오르던 주가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백신은 아직 3차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백신 등록 이후 3차 임상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은 백신 효과가 입증될 경우 내년에 10억 회분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오늘 오전 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장이 마감하고 테슬라에서 주식을 분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세상 주식으로 불리며 고공행진을 하던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 선의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 하락세로 마감하다가 시간외 거래에서 8% 급등하는 등 벌써부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8.4% 급등한 주당 1,4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6% 상승한 1,418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시세대로라면 액면 분할 후 테슬라 주식은 290달러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액면 분할로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당 가격이 낮아진 만큼 소액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전반적인 거래량 증가로 인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너무 비싸서 아직 매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로 보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니콜라는 미 아리조나주의 쓰레기 업체인 리퍼블릭 서비스지에서 수소트럭 2,500대의 수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니콜라는 실제는 없고 비전만 그럴싸한 회사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주로 니콜라는 실체 없는 회사라는 의혹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문 확보 소식의 이날 니콜라 주식은 전일보다 22.03% 오른 44불 82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콜라는 8.28% 하락한 41불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는 44불 81전 또 상승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2배 가까이 뛴 미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사 엔비디아가 새로운 세대의 게임 콘솔 출시를 앞두고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소니는 각각 올해 말에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그래픽 칩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460달러에서 52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매수 등급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는
마이너스 2.82% 떨어진 434불로 마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이어서 메신저 위챗의 사용도 금지할 움직임에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판매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위챗은 안드로이드는 물론 iOS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며 전 세계에서 월 이용자가 12억 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아이폰 앱에 위챗이 제거된다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인 사용자들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아이폰에서 사라진다면 중국과 이를 사용하는 전 세계 중국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챗의 사용이 미국에서만 제거된다면 전 세계 아이폰의 출하량은 3에서 6%, 기타 애플 단말기들은 3% 미만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애플의 악재가 한 가지 더 터졌는데요. 오늘 애플은 미국 법원에서 4G 특허 침해로 손해배상금 5억 62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과 시계, 태블릿에서 작동하는 LTE 셀룰러 표준이 오티스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 측은 이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 분할 소식으로 연일 상승하던 애플의 주가가 제동이 걸려 하락하고 오늘 애플 주가는 2.97% 하락한 437불 50전에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시민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See you!